새 책을 구입했을 때나 새 논문을 복사했을 때는 즉시 첫 장을 읽어두십시오. 그러면 책과 논문이 생경스럽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 읽을 때에는 시작하는 기분이 적게 들어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교육학자 오욱환 선생님의 말입니다. 커피를 핸드 드립으로 내릴 때 뜸 들이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두 가루 위에 맨 처음 물을 붓는 동작을 말해요. 마치 점을 찍듯이 물을 조금만 붓고 30초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분이 원두에 침투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커피가루가 수분을 머금은 후에 본격적으로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 이 뜸 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드립커피에서 좋은 맛이 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할 공부라면 오늘 저녁에 발을 떼야 합니다. 개요를 읽든 한두 문제를 풀든 약간은 시작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뇌도 커피와 같아서 뜸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수분이 원두 사이사이에 침투하듯 잠자는 동안 공부 내용들이 머릿속을 적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책을 잡아도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즉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뇌 뜸들이기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지금 우리는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가장 듣고 싶어할 내용이라 생각해요. 바로 개인의 습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으시죠? 이를테면 야식을 끊고 싶거나 알코올 중독을 끊고 싶거나 금연이든 게임이든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이 공식을 여러분의 일상에 대입해보세요. 오늘 내용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습관의 고리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신호가 있고 반복 행동이 있고 보상이 주어집니다. 습관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 3가지 중에 반복 행동을 바꿔야 해요. 신호는 계속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맥도날드 집은 그대로 있고요. 밤만 되면 우리는 출출해질 겁니다. 보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상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 뇌에서 우울감이 온대요. 그래서 기분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반복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딱 하나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바로 반복 행동입니다. 지금까지의 반복 행동이 담배, 게임, 술, 야식이었다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야 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야식을 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배가 꼬르르 하는 신호가 왔을 때 우울감이 옵니다. 기분이 나빠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반드시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찰스 두이그는 자신의 신호가 무엇인지 자세히 관찰하고요. 보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권했습니다. 배가 부른 느낌을 원하는 건지,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은 건지, 그냥 가만히 있기 심심해서 말인지, 그리고 그 보상을 채울 수 있되 야식이 아닌 다른 반복 행동을 그 자리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한 번 생긴 미엘린, 한 번 연결된 시냅스를 해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뇌회로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우리는 그 위에 다른 것을 덮어 씌울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습관 변화를 위한 황금률은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나쁜 습관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습관을 바꾼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과거의 신호를 유지하고 과거의 보상을 전달하면서
반복 행동만을 바꾼다는 것이다. 황금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다. 동일한 신호와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면 반복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따라 습관도 바꿀 수 있다. 신호와 보상이 같다면 거의 모든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이 황금률은 알코올 중독과 비만, 강박장애 등 많은 파괴적인 행동을 치료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이해하면 누구나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간식을 먹는 습관을 끊으려고 할 때 과거의 신호와 보상에 대한 충동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반복 행동을 찾아내지 못하면 간식을 끊는 습관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니코틴에 대한 열망을 느꼈을 때 담배를 대신할 새로운 행동을 찾아내지 못하면 금연은 어렵다. 빌 윌슨이란 사람이 있다. 그는 36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라고 불리는 AA를 창립해서 습관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널리 알려진 조직으로 키우는데 헌신했다. 매년 약 210만 명이 AA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000만 명이 AA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증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AA가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익명이기 때문에 성공률을 정확히 평가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AA의 프로그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AA는 사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치료법도 아니다. 하지만 AA의 기법들은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공식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빌 윌슨은 AA를 창립하기 전에 학술 논문을 읽지도 않았고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 술을 끊고 수년이 지난 후에 그는 어느 날 밤 침대에 앉아서 단숨에 그 유명한 AA의 12단계를 써내려갔다. 그가 12라는 숫자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의 제자가 12명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가 제시한 프로그램들은 비과학적이고 엉뚱해 보이기까지 하다. AA 프로그램은 사실 영성을 강조한다. 총 12단계 가운데 7가지 단계에서 하느님이나 영성을 언급한다. 한때 불가지론자였고 평생 조직적인 종교를 공공연하게 싫어했던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다. AA 모임에는 미리 정해진 스케줄이나 커리큘럼이 없다. 모임은 한 참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뒤에 다른 참가자들이 대화를 시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물론 그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규칙도 없다. 지난 50년 동안 행동과학과 약학, 그리고 뇌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정신의학과 중독 연구 면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AA의 규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학계와 학자는 AA를 비판했다. AA 프로그램이 영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치료법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었다. 하지만 15년 전부터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요즘에는 많은 연구자가 AA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평가한다. AA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똑같은 신호를 이용해서 똑같은 보상을 얻지만 반복 행동만을 바꾸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럼 AA는 어떻게 할까? 중독자들은 우선 알코올 욕구를 자극하는 신호들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중독자들은 목록을 작성하면서 자기가 언제 갑자기 술이 땡기는지 자극되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낸다. 또 AA는 중독자들에게 매일 밤 술을 마시는 것 대신 할 다른 일을 반복 행동으로 만들라고 강요한다. 모임에 참석해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자극과 결과는 예전과 똑같지만 중간에 있는 행동만을 바꾸는 방법이다. AA는 마치 수술을 하는 것처럼 신체 조직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오래된 습관 고리에 새로운 반복 행동을 끼워 넣는 수술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 AA가 효과가 있는 이유를 파악한 과학자들은 AA 프로그램을 어린아이의 짜증 습관, 성관계 중독, 가벼운 틱장애처럼 다른 습관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AA 프로그램이 널리 확산되자 학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정교한 치유법으로 다시 정리했고 이제는 거의 모든 습관적인 패턴을 바꾸는 방법의 기본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을 중단하고 싶다고 해보자. 당신이 찾는 보상은 무엇인가? 허기를 채우는 건가? 아니면 지루함을 잠깐이라도 떨쳐내고 싶은 것인가? 잠깐의 해방감을 위해 간식을 찾는 것이라면 다른 반복 행동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당신은 잠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3분 정도 인터넷으로 서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뱃살을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루함을 달랠 수 있다. 또 예컨대 당신이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해보자. 그럼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뭔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라. 니코틴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순간적인 휴식과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담배가 일상의 어떤 짜임새를 주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회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인가? 만약 자극이 필요해서 담배를 피운다면 오후에 약간의 카페인을 섭취해도 담배를 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한 30편 이상의 논문에서 밝혔듯이 담배와 관련된 신호와 보상을 찾아내서 비슷한 결과를 제공하는 새로운 반복 행동들, 예컨대 금연 껌 씹기, 빠르게 팔굽혀펴기 하기, 몇 분 동안 스트레칭 하기 등을 선택하면 담배를 끊을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에 덧붙일 만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할 때 변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바꾼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중대한 순간이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재앙을 겪은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게 만든 공동체 혹은 어떤 개인이 주변에 있었을 뿐이다. 어떤 여자는 연구자들에게 화장실을 하루 종일 청소한 뒤에,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남편과 이혼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다른 청소부들과 며칠 동안 뜨겁게 논쟁을 벌인 후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단언했다.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변화를 볼 수 있을 때 정말로 변한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효과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습관을 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습관을 바꿀 수 있다. 또 동일한 신호와 동일한 보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반복 행동을 더하라 라는 습관 변화의 황금률을 사용하면 습관을 쉽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무언가가 더해져야 한다. 습관을 영원히 바꾸기 위해서는 변할 수 있다는, 자신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믿음은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에서 도움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금연을 하고 싶다면 담배에서 얻는 열망을 대신 채워줄 새로운 반복 행동을 생각해내라. 그런 다음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카페를 찾아내서 흔들릴 때마다 거기에 도움을 받아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반복 행동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모임의 일원으로서 습관을 바꾸려 할 때 성공할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습관의 변화에서 믿음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믿음은 공동체와 함께할 때 성장한다. 그리고 공동체라고 해서 대단한 규모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공동체는 단 2사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찰스 두이그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 365 공부 비타민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